저는 가정사역자 도은미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가정에 대한 이야기, 가정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가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번 소개해보는 아주 기본적인 언어지만 가정에게 가장 필요한 언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가상현실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세계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현실 감각이 뚜렷해야 합니다. 현실 감각이 뚜렷하지 않으면서 가상세계를 펼쳐나간다면 정신병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세계가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의 현실, 정말 중요한 건 이 현실 세계의 감각은 가정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현실 감각을 발전시키며 어떻게 해야지 양 세계가 서로 발전하는, 잘 균형을 맞춰서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 현실 감각을 발전시켜 드릴 수 있는 이 감각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패밀리가 온다를 통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오늘은 내가 진리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내가 진리야. 요새 왜 서로 이렇게 싸우고 난리를 칩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것 같으세요?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이 다 내게는 맞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어떤 사람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너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내 이야기를 주장하고 내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는 이유, 이런 것이 왜 일어나는 일일까? 사랑해서 서로 만나서 가정을 꾸미겠다고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왜 내 이야기 안 들어준다고 그렇게 속상해 할까요? 왜 내 이야기를 그렇게 전달하려고 애를 쓸까요? 지금 우리가 남의 나라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서로 자기의 이야기가 맞다고 주장해야 하는지, 그거 한번 우리가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정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가정은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공식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사람이 경제도 필요하고 정치도 필요하고 사회도 필요하고 문화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코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뭡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은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상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속상해하고 이게 풀리지 않아서 병도 걸리고 약도 먹고 하는 일이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재밌는 사실은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말이다. 네? 사람이 말이라고요? 네, 사람은 말이에요. 정치도 말이고요, 경제도 말인 거 알고 계십니까? 사회도 말이에요. 어떤 말을 어떻게 해가느냐, 그 말 때문에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 공동체, 우리가 사회, 조직, 구조, 이런 것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치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정치는 말이에요. 내가 한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정치는 말인 거죠. 말이 정의되지 않으면 정치도 할 수 없고, 말이 먼저 가지 않으면 경제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말이다라고 할 때 특별히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그 사람이 경험한 말, 경험의 언어, 그 사람이 경험한 것만 그 사람의 언어가 된다. 아하, 그래서 아무리 학교 가서 많은 정보를 얻어서 그 사람이 기가 막힌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었거나 어떤 분야의 기가 막힌 전문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전문가도요, 천문학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여편네 하나 못 풀어서 이혼을 할까요? 왜 자기 남편 하나 풀지 못해서 이혼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네. 그 사람이 경험한 언어, 이 언어가
자기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사람이 많이 안다 할지라도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가족의 언어들을 풀지 모르면 그러면 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서 결혼 뭐 2-3번도 하고 뭐 4-5번도 하고 뭐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고 정말 지지고 볶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은 경험이다. 이 경험의 언어만큼만 그 사람의 말이다. 이것을 머릿속 깊이 마음속 깊이 한번 이렇게 다짐어보고 다듬어보고 자기 속에 한번 구겨 넣어서라도 한번 이것을 집어넣어 봐야 하지 않겠나.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 별것도 아닌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일이 되겠죠. 저희 브라질에 오면 봉에찌로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는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동네입니다. 한국 사람이 공항에 내려서 픽업을 해서 그 봉에찌로라고 하는 동네에 일주일 있다가 한국으로 갔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브라질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 봉에찌로 지저분한 것만 이야기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브라질이 얼마나 깨끗한 나라인지 몰라요. 브라질 전체를 본 사람은 브라질 전체를 얘기할 수 있지만 봉에찌로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그 동네만 경험해서는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한 50년대 아주 시골 동네 같은 것으로 알고 돌아가실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진리라.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면 그것이 코끼리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경험의 언어가 그 사람에게 뭐가 된다? 진리가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 경험의 언어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국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국어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어요? 모국어가 뭐죠? 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이 모국어예요. 제가 브라질에서 살았는데 한국에서 오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열심히 더 잘합니다. 엄청나게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아니, 브라질에 이민 와서 애국자가 되시는 분이 있고요. 브라질에 이민 와서 한국말이 얼마나 우수한 말인지를 막 선포하고 선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겼어요. 왜 브라질 말을 못하겠습니까? 배울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할 줄 아는 말, 그 말을 계속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브라질에 와서 브라질 사람들하고 친하고 말이 소통이 되고 그래야 뭐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것들 말이야, 저 브라질 것들 말이야. 이 브라질은 어쩌고 저쩌고 저것들은 맨날 이렇게만 얘기하고 한국말만 계속 하고 있으니 자, 그 사람이 브라질에서 형통하고 풍성하게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대부분의 경우 잘 못 살게 되겠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한다는 것은요, 두 나라에서 살고 있는, 따로따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나라, 다른 나라 하나 만들었더라. 그런 말이나 똑같은 거라서 두 나라에서 온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국어,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국어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모국어라고 했으니까 무슨 나라의 언어인 것처럼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하는데 서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알아듣지를 못해요. 남편은 아, 에, 이, 오, 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내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서로 못 알아듣는 일들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남편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아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아내는 엄마 아버지가 별로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고 혼자서 컸어요. 맞벌이 하시던 분들이에요. 밥 한 번 차려주신 적이 별로 없어. 아니 뭐 잠잘 때 뭐 이불 덮어주면서 잘 자라 쓰다듬어 준 적도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이 딸은 엄마가 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밥 해주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 그때 엄마가 거기서 반겨주고 문 열어주고 간식해서 먹이고 또 밥 해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목욕시켜주고 쓰다듬어주고 칭찬하고 눈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거, 그걸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남편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아주 막 이렇게 집착했던 부모님 밑에서 살았어요. 아들 하나.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하여튼 뭐 얘가 가는 데마다 눈이 돌아가는 그런 엄마였고, 아버지도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뭐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려고 했던, 두 분이 이 아이만 쳐다보고 있었던 그런 집에서 성장한 사람이라고 쳐봅시다. 모국어, 경험의 언어.
자, 두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를 대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가 돼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집중하고 아이에게 이렇게 좀 관심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이런 거 안 해야 된다. 그래야지 얘가 건강해. 아, 나 지겨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나 쳐다보고 살았던 거. 그러니까 얘 쳐다보지 마. 당신 그렇게 하지 마. 애가 얼마나 부담되는 줄 알아? 이거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은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가 엄마가 됐어.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언어의 부족분으로 그 아이를 쳐다볼 때마다 아니야, 당신은 뭘 몰라. 얘가 왜 그게 부담스러운데 엄마가 쳐다봐주고 아빠가 쳐다봐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당신이 못돼서 그래. 당신이 못돼서 그래. 그렇게 좋은 부모님들은 좋은 줄 모르고 말이야. 아우, 진짜 얘 쳐다봐줘야지, 사랑해줘야지, 물고 빨아줘야지. 그게 얼마나 부모님의 역할인데?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두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제 뭐 투닥투닥 맨날 싸웁니다. 이래라 저래라. 왜? 내가 진리니까. 내 말이 맞으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한테 뭐라고 야단치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에게 제발 집중 좀 하지 마. 제발 관심 좀 그렇게 주지 마. 과잉 관심이 애를 잘못되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경험의 언어만큼만 삽니다. 왜 우리가 이혼을 하면서 성격의 차이가 너무 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성격의 차이신 줄 알아요? 경험의 차이지. 내가 경험을 한 것이 그러하면 그 사람은 그런 성격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격이 뭐 따로 만들어집니까? 무엇인가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야지. 그래야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고 있어야 성격,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격이 변했다. 뭐가 변한 거예요? 뭔가 지속적으로 하고 반복적으로 하던 것을, 일관성 있게 하던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경험의 언어는 자기에게 진리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싸워가며 욕을 해대며 그렇게 귀한 사람 두 사람, 뭐 저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그냥 부부에 대한 이야기로, 또 부모와 자식에 대한 이야기로만 국한돼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시죠?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누가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고, 거린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네모나게 이렇게 그리면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동그랗게 그리면 여자라고 생각하세요. 둘이 이렇게 결혼을 했고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이렇게 낳습니다. 자, 그림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엄마 아빠가 결혼을 했는데, 재밌는 건 이 아들이 자기의 모국어로 말미암아, 여기에 남편이 있고 여기 아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공통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국말이죠. 그러나 이 한국말을 선택해서 어떤 단어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선택해서 경험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언어를 우리는 모국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개인 모국어가 있다. 기억해 주세요. 개인 모국어가 이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그다음에 일관성 있게,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세 가지 단어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연습했던 그 언어가 그 아이에게 모국어가 된다. 근데 얘는 어릴 때부터 뭘 연습했냐면, 전체적으로 연습한 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효자의 효자. 착한 아들. 착한 아들을 연습했어. 아유, 우리 아들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아유, 우리 아들은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아이고, 눈 한 번 이렇게 치켰던 적이 없어요. 뭘 시키면 항상 잘했죠. 시키지 않아도 얘는 너무 잘하는 아이예요. 우리 아들은 착한 아들이에요. 아유, 이 아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했던 말이에요. 아들이 너무 귀해서, 이 아들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서 이런 귀한 아들이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렇게 느끼며, 이렇게 말하며 살았던 세월이 20몇 년. 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를 만나야 되겠죠? 우리 결혼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결혼은 아들이었던 자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남편 한 번도 안 해본 거 알고 계시죠? 아들은 열심히 해왔으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아들이 되는 사람이 많죠? 왜? 왜냐면 경험의 언어니까. 이게 얼마나 쉬운 언어겠어요, 아들 되는 게. 아니면 뭐 좋은 아들이든지 나쁜 아들이든지 아들 되는 걸 계속 연습해 왔으니,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남편 되는 게 어렵지 아들 되는 건 너무 쉬운 거죠. 대부분의 경우 남자들이 아들이 되어서 결혼을 하면
계속 아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아들은 효자라는 것에서 값을 얻었단 말이에요. 자, 사람마다 내가 어떻게 값을 내는가는 참 다른 얘기예요. 효자로 말미암아서 값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의 갑질, 이 사람이 어떻게 갑질하냐면 나는 효자를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값이 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연습해 왔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어요. 그쵸? 아내하고 살아야죠. 남편이 아내하고 사는 걸 연습해야죠. 당신 잘 모르는데 말이야. 아, 당신은 말을 이렇게 쓰는구나. 아, 당신은 이런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그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은 그렇게 느꼈구나. 그 아내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게 남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가 아니라, 아니 그런 무식한 말이 어디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뇨. 당연하게 너니까 너같이 생각하는 거지. 나는 나같이 생각하고. 왜? 나의 경험의 언어는 나로 말미암아 나되게 하는 거고요. 너의 경험의 언어는 너로 말미암아 너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언어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효자 노릇을 했던 이 아들, 효자 되겠다는 거예요. 효자라는 말은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근데 이 어머니 아버지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은 어디서 끝나냐면, 당신이 이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면서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집 짓고 살던 이 아들을 다른 집을 짓게 해주는 순간, 이렇게 엄마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은 끝나신 거예요. 이제부터 아들 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아들의 운명인 거죠. 그렇죠? 당신이 결혼을 시켰으니까. 너가 결혼을 했어도 날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이 가정은 망하는 거죠. 그럼 집을 져주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죠. 당신 가정을 유지하기 원하셨으면. 그런데 결혼을 시켰으면 이 가정에서 이 아들, 이 남자가 남편이 되어야만 이 가정이 살 수 있어요. 남편이 된다는 것은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요. 아내. 재밌는 사실은 이 아내 보고 내가 효자이기 때문에 너 효부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 집안의 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모든 모국어는 다음 시간에도 배우시겠지만 모국어 안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법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양심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경험의 언어가 나로 하여금 교훈을 줘서 그 교훈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니 무슨 방법으로 이 효자가 효부 아닌 아내를 얻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효자는 효부를 얻어요. 너 나한테 잘못하는 것까지 내가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런데 너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 잘못하는 건 내가 용납을 못하지. 그 순간 너하고 나하고는 끝장이다. 남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 아내가 또한 효부가 되는 여자도 있고 효부가 되지 않는 여자도 있죠.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인상을 팍 쓰고 들어오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 이 효부가 하는 말. 여보, 당신 얼굴 왜 그래? 지금 어머니 아버님 낮에서부터 지금 저기야 저기야. 당신까지 그렇게 인상 쓰고 들어오면 어머니 아버님이 어떻게 했어? 여보, 빨리 얼굴 싹. 응? 아내가 없어. 아내가 집에 가면 효부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 가면. 어느 날서부터인가 나이가 들어갔는데 한 50이 다 돼 가는데도 아니 집에 가면 아내가 없어. 너무 외롭고 쓸쓸해요. 밤늦게 9시가 넘었고 10시가 다 돼 가는데 집에서 나왔어. 너무 힘이 들어서. 여기저기 가다 보니까 포장마차가 보이는 거예요. 포장마차에 들어갔어. 이게 술 한잔 마시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얼굴이 안 좋은 이 남자를 쳐다보고 아유 아저씨 뭐 이렇게 선생님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얼굴이 그 모양이에요. 아유 어깨가 축 처졌네. 그러면서 불쌍하다고 뭐 안주도 하나 더 주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다가 이 말을 들어주기 시작하니까 저녁 때만 되면 집안에는 자기 사람이 없는데 그 포장마차가 기억이 나죠. 일주일에 매일 거기 가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왜냐면 거기에 아내가 있어. 자기도 거기 가면 효부 안 해도 돼. 효자 안 해도 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헐까닥! 넘어가는 일도 생기죠. 그죠? 자, 그러므로 밖에서 아내 만나요. 놀라운 사실은 밖에서 아내 이렇게 만난 이 사람, 집에서 이 아내가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자식 낳아서 아무리 애들을 섬기면서 살고 있어도
그 다 팽개치고 이 여자 쫓아서 밖에 나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왜?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자기도 남편 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밖에 나가서 집 밖에서 아내를 만난 케이스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경험의 언어는 참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에게 진리가 되니까요. 나에게는 진리가 아니어도 그 사람에게는 진리인 것이 이게 모국어이거든요. 모국어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국어 혹시라도 잘못 우리가 사용하면 너 죽고 나 죽는 일이 생긴다. 모국어 때문에 가정이 망한다. 부부가 헤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패밀리가 온다는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